이번 영상에서는 의학교육에서 학습 코칭을 위한 12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의대 의학교육진흥원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한입니다. 이 자료는 아래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ime variable, 즉 시간은 변하고 competency based, 역량은 변하지 않는 역량 기반의 모델로서 학습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모델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역량은 정해진 반면 그 역량을 달성하는 데까지 각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칭은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형으로 임상 역량에 대한 습득과 학업 성과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코칭은 이미 리더십이나 비즈니스, 스포츠, 음악 등의 분야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의학교육에서는 그 사용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습 코칭, 즉 학습자를 위해서 학습 혹은 학업에 대해서 코칭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코치가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는 자신을 전문가가 아니라 학습자로 포지셔닝 하는 것입니다. 즉 학습 코칭 세션은 강력한 질문을 통한 대화와 상호작용 세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코치는 학습자에게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질문, 예컨대 이 세션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이라든가 학습 전략 계획에 대한 질문, 학습 계획을 수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든가 학습자의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질문, 새로운 학습 전략의 성공을 어떻게 판단 혹은 평가할 것입니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코치가 전문가가 아니라 학습자로 포지셔닝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학습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생을 가르치려는 충동을 물리쳐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코치는 학습에 대해서 그 학생이 어떠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학습자로서 자신을 포지셔닝 한다는 의미입니다. 코치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더라도 어떠한 두 학생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학습자로 포지셔닝 할 때 코칭을 하는 학생과 받는 학생과 코치를 하는 전문가, 그 두 사람 사이에 비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학습자는 자신이 안전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코치는 학습자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성찰은 자기 조절 학습, self-regulated learning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성찰은 자신이 했던 사고 혹은 자신이 했던 경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서 이 인식을 통하여 미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과 관련해서 학습자는 자신이 어떠한 학습 접근법을 지금까지 써왔는지를 식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유용한 것의 예로는 블룸의 텍소노미, 즉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의 단계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어느 단계의 학습을 해왔는지, 혹은 SRL, 즉 자기조절학습 마이크로 아날리시스의 관점에서 목표 설정, 전략 계획, 자기 모니터링, 자기 평가, 인과관계 분석의 단계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왔는지를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성장 마음가짐을 육성하도록 학습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성장 마음가짐이란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능이나 재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질이라고 믿는 그러한 신념을 갖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고정 마음가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코치는 학습자에게 가장 먼저 성장 마음가짐의 개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검사가 있으므로 그런 검사를 수행하거나 그렇게 검사를 한 후에는 결과의 의미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학습자가 어떻게 변화를 해나갈지 구체적인 전략을 탐색하는데 여기에는 변화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자신이 앞으로 마주칠 도전과 비판을 학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네 번째 팁은 구조화된 코칭의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학습자를 코칭하는 학습 전문가는 자신이 했던 코칭의 내용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코칭의 내용을 기록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정보가 누적되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코칭의 과정에서 정보 처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여러 세션의 코칭이 이루어질 때 다음 이어질 후속 세션의 레퍼런스, 참조점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에 걸친 코칭이 이루어진다면 장기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추적할 수 있으며 코치 스스로도 자신이 진행했던 코칭 세션을 성찰하는 수단이자 도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칭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SOAP의 네 단계를 활용할 수 있는데 S 단계에서는 주관적으로 학습자 본인이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혹은 학습자 본인이 스스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쓸 수 있고 O. 객관적인 자료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시험 성적과 같은 결과를 기록해 넣을 수 있습니다. A.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학습자와의 대화나 어떤 설문을 통해서 학습자와 같이 식별해낸 학습 요구를 기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학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기록할 때는 가이드와 피드백을 받아서 학습자가 스스로 개발한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계획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으로는 자기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즉 학습자가 스스로 성찰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평가를 한 후에 학습자에 대한 개입 단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학습 코칭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눈다면 첫 번째 단계는 코칭을 받는 학습자의 맥락에 두고 그 학생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어져서 적절한 개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학습자와 코치가 공동으로 실행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학습자가 기존에 하고 있던 학습 방식의 리디렉션이 필요한데 흔히 반복 읽기와 밑줄 치기와 같은 근거가 부족한 혹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려진 학습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차 연습이나 정교화 등과 같이 근거가 있고 학습에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습법을 리디렉션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는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학습자에게 근거 기반의 학습 전략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코칭을 위한 6번째 팁입니다. 6번째는 학습자가 평생 학습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코치는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학습 코칭이 그 학습 코칭을 받는 동안에만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학습자가 코칭을 다 받은 후에도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학습 자원과 학습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는 근거에 기반한 학습 전략을 습득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기 조절 학습, 의도적 연습, 시험 강화 학습, 교차 연습, 회상 연습, 간격 두기 연습과 같은 것들을 익혀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평생학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로 제시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러한 개념들을 소개를 하고, 코치는 그 다음에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학습 전략을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것으로 학습자가 평생학습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7번째 팁은 학생 교수자, 즉 스튜던트 티처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학생 교수자는 교수진의 감독 하에 학습 자료를 개발하거나 동료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다른 학생을 의미합니다. 즉,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 교수자를 활용하거나 학생 교수자와 협력할 때 그 장점은, 가장 먼저 가르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후에 그 학생이 전공의 기간 등 나중에 분명히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까이 있는 동료 학생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 예컨대 의과대학의 입장에서는 교육 자원, 즉 학습 자료나 교육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번째 팁입니다. 8번째 팁은 예방적인 학습 코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학습 코칭은 이미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즉 스트러글링 하거나 위험 상황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곤 하는데, 학습 코칭은 이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예방적 학습 코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벤티브 아카데믹 코칭이란 것은 그것의 목표가 모든 학생들이 평생 학습을 위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 습관을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건강한 지속 가능한 학습 습관을 배운다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문화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예방적 학습 코칭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혹은 페일한 학생에 대한 재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지향하며, 특정한 위험에 빠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혹은 입학 전에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통해 여러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팁은
학습자, 코칭을 하는 학습자에게 가르치려는 학습 전략의 본보기, 즉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학습자에게 직접 코치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10단계 정도의 가이드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읽으세요 라고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읽은 학습 목표를 질문의 형태로 재작성하라고 시킵니다. 학습 목표를 다 알진 못하겠지만 그 학습 목표 중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에 질문으로 재작성한 그 학습 질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답을 하게끔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답변을 하지만 어떤 것은 답을 못할 텐데 더 나은 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게 하고 무엇을 더 알아야 할지를 염두에 두고 드디어 학습 자료를 살펴보게 합니다. 이후에 학습자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학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게 하고 수업 중에 이 자료에 대해서 수업 자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를 생각해 보게 유도합니다. 강의를 다 듣거나 본 다음에 학습자로 하여금 몇 개의 개방형 질문을 더 만들도록 하고 수업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로 강의와 관련되어서 만든 이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 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자료를 다시 보고 참고해서 혹은 그 외에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자신이 스스로 만든 9번에서 만든 질문에 답해 보게 하는 이러한 11단계를 통해서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활성화하는 연습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학습 코칭을 마친 다음에 코치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 코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코칭했는지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즉 코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교육 전문가의 자문이나 학생으로부터 받은 설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대상 혹은 내용은 코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수학습에 대한 가정,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업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론이나 방법, 접근법, 코치 자신이 했던 교육 활동이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학생이 보인 반응, 그리고 어떤 교육의 사회문화적인, 사회정치적인, 문화적 차원까지를 폭넓게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1번째는 스스로 성찰을 하는 것 외에 학습 코칭, 진행된 세션, 학습 코칭 세션에 대해서 학습자로부터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과연 내가 코칭을 한 학습자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어느 정도로 습득했는지, 학습자가 특정 역량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는지, 학습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학습자가 코칭 세션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자신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후에 얼마나 활용성이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학습 성과를 실제로 어느 정도 학습자가 달성했는지 등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학습 코칭의 임팩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는 것은
자신이 수행했던 학습 코칭의 내용과 방법과 결과와 교훈 등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그 공유의 대상은 과목의 책임 교수나 또 다른 일반 교수들 혹은 교육기관의 집행부, 입학위원회 등 여러 사람 혹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의 의의는 일반적인 강의 평가나 시험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혹은 확인되지 않은 학습자에 관한 특징을 공유한다는 데 있으며, 이렇게 학습자에게 대한 더 높은, 더 자세한 이해를 하게 되면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역량 기반의 교육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자에게 학습 코칭을 하는 교수는 스스로를 학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학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습자로 포지셔닝 해야 합니다. 학습 코칭이 시작되면 학습자에게 먼저 스스로의 학습 방법을 돌아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에게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더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성장 마음가짐을 갖게끔 유도해야 하고, 학습 코칭의 내용은 구조화된 기록 시스템으로 누적하여 기록하고 이어지는 여러 학습 코칭 세션에서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 방식이나 학습 접근법을 평가한 이후에는 그것을 근거에 기반한 학습 전략으로 바꿔나가게끔 개입 단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습 코칭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이 단기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평생학습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학습 코칭 세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학생 교수자가 있다면 그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학습 코칭이 일부 학생에게만 제공되기보다는 모든 학생에게 예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적 학습 코칭을 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학습 전략을 가르치고자 할 때는 그것을 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학습 코칭을 진행한 다음에는 코치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코칭을 했는지 그 방법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유용한 것이 학습 코칭에 대해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학습자가 학습 코칭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본인이 경험한 학습 코칭의 임팩트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학습 코칭을 제공하는 여러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